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기총은 이날 엄기호 목사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 대형교회의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출판협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한국기독교 출판문화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속회에선 엄기호 목사가 24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됐는데요. 엄기호 대표회장은 사회법을 이용하는 한기총회 행태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정기총회 당시 서류 미비를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에 나설 수 없었던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2018년 1월 30일 실시 예정인 채무자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속회가 열리기까지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독 후보였던 김노아 목사가 엄기호 목사의 후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다시 한번 가세하면서 27일 속회 총회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회 총회를 앞두고 김노아 목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후보 자격을 회복해 예정대로 이날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김노아 목사 67표, 2번 엄기호 목사 145표. 그래서 엄기호 목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엄기호 목사가 최종 당선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총회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엄기호 목사는 부족한 절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사명을 준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맡고 있는 이사가요, 절대로 사회법에 고소고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화해하는 마당으로 하도록 하겠고, 불찬 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준 것은 분명히 저에게 사명을 준 걸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기호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기총은 앞으로 사회법을 이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종식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발생할 법적, 제도적 추이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종교인 과세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납세 의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 발간됐습니다. 책을 출간한 한국교회 법학회 정재곤 사무처장은 국세청에서 2018 종교인 소득과세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이번 매뉴얼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이번 매뉴얼은 종교인 소득과세법에 대한 해설, 목회자 준비사항, 종교인 소득과세 질의응답 및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과세와 납세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200여 개에 달하는 질의응답에선 목회자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 누가 종교인 과세의 대상인지, 어떤 소득이 과세와 비과세인지, 종교활동비의 관리와 신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 10개 주요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6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90여 교회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림교회는 2012년부터 작은 교회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솔트 플랜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솔트 플랜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광림교회의 목회 전략을 공유하고 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역교회 선교에 접근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광림교회는 2년 동안 참여한 교회들의 매달 후원금을 지급하고 교회 학교와 전도, 양육 등 목회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세미나를 열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회자의 영성훈련을 위해 영국 감리교 유적 순례도 지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적용하라는 겁니다. 개교육과 함께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림교회는 지금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목회 노하우를 배운 교회들 4곳 중 1곳이 자립에 성공했고 절반이 넘는 교회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성도 3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가정교회가 교인 수 100명 규모로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솔트플랜 4기에는 감리교사나 전국 각 연회의 추천을 받은 교회들 중 열정 있는 젊은 목회자가 담임하는 미자립교회 30곳이 선정됐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훈련이 좀 부족한 이 목회자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이번에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또 제가 잘 학습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씩 또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작은 교회와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는 대형 교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베드로 서원 방주석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선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방주석 신임 회장은 19년간 기출협 사무국장을, 4년간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방 신임 회장은 역대 임원들의 업적을 바탕으로 기출협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선 가스펠 서부의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출협은 이번 수상작은 1744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담아 독자들의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청소년, 신앙 일반, 목회자료 등 4개 부문에서 꿈꾸는 물고기의 아이러브 바이블, 규장의 데스티니 등 10종의 최우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그 혁명의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28 정신은 대구 지역을 한마음으로 묶었고 멀게 느꼈던 대구와 광주를 연결했다며 이 같은 정신이 앞으로의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의와 자유를 향한 기조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기념식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미국을 제압하기 위한 억제력이라며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28일 논평에서 미국이 말한 적화통일용 핵미사일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남조선을 위협하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무력을 건설했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조선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민족 공동의 전략 자산이라며 오늘날 안보 불안은 핵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핵전쟁 광기에서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80조 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사상 처음 3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4개월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 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2호기와 보령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가동 중단으로 813톤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 세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얘기됐던 종목은 피겨스케이트와 컬링, 쇼트트랙으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8일부터 26일 올림픽 기간 관련 게시글 1억 300만여 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던 국가는 개최국인 우리나라였고 일본과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얘기된 선수는 일본의 피겨스타인 한유 우주리와 우노 쇼마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국내 선수론 최민정과 김영미, 김보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림픽 관련 게시글이 가장 많이 나왔던 순간은 폐막식에서 아이돌 그룹 엑소가 무대에 올랐을 때로 나타났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개막식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가 2위를 기록해 한류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총회재판국이 서울 동남로의 선거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선고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4차 심리를 진행한 총회재판국은 다른 급한 소송을 처리하다 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남로회와 명성교회 관련 소송 결과는 3월 13일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합법화 반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제안자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 합법화에 반대한다며 그런 국가라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9가지의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23일 시작된 이 청원은 28일 기준 참여자가 2만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최근 용역을 투입해 폭력 논란을 일으킨 총신대 사태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예장합동총회가 여러 방법으로 학교를 제재했지만 학교와 김용우 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총신대학교가 거룩함을 되찾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이사에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류영준 교수와 세길교회 이길찬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협회는 이날 생명윤리 세미나 개최, 낙태 반대운동 캠페인 후원, 생명대행진 참여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